부모가 된 우리 본인들이 어떤 훈육을 받았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문화 속에 아이를 훈육하는 이 문화가 되게 무섭게 따끔하게 혼낸다, 플러스 체벌.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호함과 엄격함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실리지 않은 걸 전제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코너. 오늘은 부모교육서만, 자녀교육서만 30권 무려 출간을 하시고 집필해주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이임숙 소장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책이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늘 책으로 보고 또 작년에 제가 또 추천사를 쓰는 영광을 맞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이렇게 채널에 모시게 됐어요. 네. 네. 또 책 나오셨죠?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소한의 훈육이라는 네, 책. 맞습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훈육해야 되는 상황을 사실은 줄여주고 최소한의 훈육을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훈육 이야기 나눠볼 건데 제목에 일단 훈육이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떤 책인지 그래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유아기 때 이제 아이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어떤 게 힘든지 물어보면 정말 대표로 꼽는 게 훈육이에요. 맞아요. 훈육상관. 네. 그 훈육을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맞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 후유증을 겪는 경우들이 그래서 너무 많죠.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너무 마음 아프죠,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연장에 가고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훈육이 쉽다고 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훈육을 어렵게 느끼시고 또 매번 이제 훈육을 하고 나면 실패했다고 느끼실까요? 일단 훈육이 어려운 이유하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건 명확합니다. 근데 네. 어려운 이유는요, 부모가 된 우리 본인들이 어떤 훈육을 받았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대물림돼서 훈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미 양육 신념, 내가 훈육에 어린 대한 시절에. 신념이 이미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네네. 우리가 자각만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되게 성품 좋다, 인성 좋다, 너무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좋았어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상담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건 전 제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문화 속에 아이를 훈육하는 이 문화가 되게 무섭게 따끔하게 혼낸다, 플러스 체벌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훈육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이 훈육이 지금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실패했다라는 건 안 맞는다. 그렇죠. 명확하죠. 실패했다고 네네. 하실 때 이제 죄책감 느끼고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이 네네.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패한 훈육을 살펴보면 전부 다 혼내고 잔소리하고 막 매섭게 쏘아보고 게다가 험한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고 나면 육퇴하고 나면 이제 우시거든요. 그렇죠. 자는 애들 보면서 미안하고 마음 아프고 맞아요. 공허하고 게다가 이제 심해지면 우울감까지 그쵸, 그쵸. 오게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서 네.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육이 실패하는 건 사실은 과거에 내가 잘못 배운 훈육 그리고 이제 실패했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아주 명확하죠. 훈육이 성공하면 문제 행동이 수정이 됐어야죠. 명쾌하게 다음날 또 반복이 됩니다. 이건 명확하게 네.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은 사실은 훈육할 때 단호하게 하라, 엄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육아서에도 그렇게 보면 많이 써져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딱 보시고 받아들이고 이제 출력을 하실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그렇죠. 많이들 하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소장님께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네. 단호하고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과 차갑고 냉정한 훈육 네. 이게 차이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훈육을 하셨나요를 물어보면 이제 단호하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엄격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호함과 엄격함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실리지 않은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훈육하는 모습 정말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은 막 찡그리고 막 이렇게 험악한 표정 짓고 안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아주 담담하게 오히려 좀 단단한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부모님들께 훈육을 가르쳐 드릴 때 이 엄격하다라는 말, 단호하다라는 말을 썼더니 출력물은 전부 다 차갑고 냉정하고 무섭게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저 그 질문 네.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엄격하고 단호한 표정과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건가요? 맞아요. 어. 정확한 질문이세요. 네. 너무 훌륭한 질문이세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미 영상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전문가의 표정을 보라고 하고 그 말 톤도 따라하라고 네.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안 안 돼. 명쾌해요. 근데 왠지 이렇게 하면 훈육이 아닌 것 같은 네. 느낌이 이제 우리 과거 우리 몸에 배어있는 훈육 습관 네. 때문인 거고요. 실제로 그 용어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있어요. 오. 엄격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차갑고 냉정한 모습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훈육이 효과적인가를 봤을 때는요. 훈육 상황 시 아이의 감정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진정시켜야죠. 마음을 다독여서 진정시키는데 감정 진정시킬 때는 따뜻하게 돌봐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걸 알고도 못하시는 분들은 왠지 이렇게 하면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의미로 아이가 오해할까 봐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못할까 그쵸. 봐. 네. 근데 구분은 우리가 또 그다음 가르치는 영역에서 하면 네. 되죠. 그래 하고 싶지 근데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하지만 속상하지. 알아. 다 울어 실컷 울어. 네 맘 다 알아줄게.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막 떼쓰기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하고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엄격한. 그럼요. 그러니까 단단하죠. 단단하게. 기준이 맞아요. 단단하다라는 의미예요. 네. 네. 근데 약간 이런 분들이 보면 더 무섭게 차갑게 냉정하게 했을 때 훈육이 잘 먹힌다라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의 네네. 행동이 멈춰진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제 이게 아이가 이제 수긍하는 것 같이 맞아요. 보여지니까 훈육이 끝난 것 같지만 그 다음 날의 행동에서 증거를 찾으시면 되죠. 또 하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몰래 하기 시작해요. 그쵸. 전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일으키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다르죠. 예, 맞아요. 그거는 성공한 네, 훈육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거 있어요. 어느 시점에 훈육을 해야 할까? 이 훈육의 네. 타이밍이 그렇죠. 저희 네. 남편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우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예방하기 위한 훈육이 있고요. 예방 훈육. 그다음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훈육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딱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예방 훈육과 상황 대처 훈육이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예방이 더 수월할 것 훨씬 같아요. 쉽죠. 왜? 왜냐면은요. 자, 훈육은 제가 아까 아이의 그 감정 상태가 막 혼란스러운 상태니까 진정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감정을 진정시키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 훈육의 원래 의미는 혼내다가 아니에요. 그쵸. 네, 가르치다예요. 네. 근데 보통 부모님은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르치다는요. 내가 말했다가 가르치다가 아니에요. 그쵸. 말한 걸 상대가 깨달아서 행동으로 수행할 때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수백 번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제가 말해요. 수백 번 말했는데 우리는 네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건 이렇게 그냥 말해요. 말씀만 네.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말씀만 하신 거고 가르침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감정 진정시킨다. 그 다음에 가르친다인데 예방 훈육은 아이가 감정 상태가 보통 안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없이 2단계를 해도 되니까 사실 훨씬 쉽죠. 네, 근데 사실 1단계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황 대처 훈육이 연령이 어려우신 어릴수록.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방 훈육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마트에 가면 애가 또 막 뒹굴면서 뭐 사달라고 떼쓸 거다. 이게 예측이 되시잖아요. 네. 예측되는 건 예방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워낙 이런 육아 지식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하라고 그랬어. 너 마트 가면 오늘 절대 장난감 사면 안 돼. 떼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대요. 예방했는데 가서 뒤집어졌대요. 그럼 또 거기서 함정이 생긴 거죠. 네. 말만 했던 거지 깨닫게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황 대처 훈육까지 이게 가려면은요. 이렇게 예방 훈육을 잘했어.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때를 써도 오늘은 사줄 수가 없어. 뭐 시식은 가능해. 유송도 해주고. 근데 너가 떼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쇼핑을 멈추고 바로 돌아올 거야. 너가 요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여기도 협박 아니에요. 예방 그쵸? 훈육에 들어가는 네네네. 거죠. 단단하게 경계 세우는 훈육을 예방해서 해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성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패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예방주사 맞았다고 그거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적절한 비유예요. 갔는데 애가 찔러보죠. 네, 그쵸. 찌르기 해보죠. 설마 엄마가 내가 뒹구는데 안 사주겠어? 지금까지 늘 그래 왔는데? 그래서 뒤집어져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예방 훈육에 성공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가 뒤집어지면 그래 알았어. 엄마가 미리 말한 대로 할게 하고 담담하게 말해주시고 번쩍 들어 올리세요. 번쩍 들어서 오면은 뭐 차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너가 울음을 멈추면 출발할 거야. 너가 계속 운다고 다시 쇼핑하러 들어가지는 않아. 하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저는 네.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이때 약간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를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나 훈육을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 베이스에 애들은 원래 떼 쓰는 게 사실은 건강한 거고 당연한 거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데이터를 쌓아서 보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구나 할 때 애들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번 찔러봐야지가 네, 이 그렇죠. 데이터가 쌓여서 엄마가 아 그럼에도 안 되는구나 이 기준이 명확하구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실패했다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아이의 행동이 시작하는 출발선이 어딘가에 네.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올바른 행동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맞아요. 근데 애들은요, 태어나면 하나도 배우지 못한 굉장히 동물적 존재에서 맞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떼쓰고 집어 던지고 한 개도 안 나눠주고 욕심 부리는 게 기본 출발선이에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가르쳐서 인간답게 그쵸. 키우는 과정이 이제 바로 훈육의 과정이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들어오는 걸 굉장히 많이 공유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가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엄마는 전문가기 때문에 나는 출발선이 올바라야 돼. 그러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네. 건강한 아이들은 당연히 떼쓰고 그렇죠. 자기 주장을 해본다 네, 네. 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방 훈육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어졌을 때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요, 일단 지금 훈육할 건지 지금 훈육할 상황이 아닌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지금 주변에 사람들 너무 많고 이런데 애 붙들고 상황 훈육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일단은 그 자리에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애를 데리고 뭐 화장실이나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너가 때렸어도 안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를 계속 못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멈추게만 좀 하세요. 멈추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되신다면 한판 겨루기를 한번 해야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집에서 아이가 울고불고 정말 뒤집어졌을 때 제대로 된 이 상황 대처 훈육을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한다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수월해져요. 아 그쵸. 근데 이거를 경험을 못 하셔서, 성공 경험을 못 하셔서 어렵게만 여기시는데, 이제 제 책뿐만이 아니고, 네, 선생님도 책 쓰시고 하시지만, 전문가들이 쓰는 그 레시피잖아요. 맞아요. 심리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께 여쭤봐요. 요리 레시피는 한 요리를 완성할 때 몇 번 봐서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세요? 맞아요. 한 10번도 네. 보시더라고요. 근데 육아 레시피는요, 책에서 봤죠? 그냥 느낌상 기억으로 바로 실천하시는데 중간에 확인도 안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 하나 더 네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레시피가 딱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레시피가 있어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레시피를 기본으로 해서 그 집에 사람들 가족 구성원들의 입맛에 따라서 조금 소금을 조금씩 넣기도 하고 그렇죠. 또 더 싱겁기도 하고 네네네. 하는 그 아이가 보이는 반응이 당연히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네네네. 것도 좀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진짜. 바로 그 지점들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어떤 점을 헷갈려 하냐면요. 자, 전문가의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상황, 우리 아이의 특이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이거 영상이나 책에서 알려드릴 때는요. 각각 아이의 기질에 맞는 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맞아요. 알려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레시피를 맞아요.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백과사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1단계는 레시피대로 해본다예요. 1단계는 그대로 실천해 보셔야 네.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우리한테 안 맞는다를 그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안 한 채 레시피 보시고 아, 우리 아이는 이게 안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임의로 막 바꿔서 하시면은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게 네, 돼버려요. 기본이 되는 예, 기본 육아 훈육 레시피를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럼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아이한테 맞게끔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식의 좀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육아를 정말 잘 키워갈 수 있죠.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최소한의 훈육이라는 책에서도 소장님이 성공적인 훈육을 위한 3원칙을 네네네. 담아주셨어요. 네네. 그 레시피를 좀 한번 알려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훈육을 위한 원칙. 3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두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감정은 따뜻하게 돌본다. 두 번째, 원칙은 단단하게 알려준다. 가르치는 거지. 이럴 땐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이들 배꼽 인사 너무 잘하죠. 왜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잘 배우게 됐을까요? 훈육이 잘 된 거예요. 그쵸? 맞아요. 우리가 수없이 인사하는 거야. 손 올리고. 반복해서. 그쵸? 반복 훈련에 의해서 이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칙을 단단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 가르치듯이 훈육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3단계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말 들었다고 깨달은 거 아이가 아니에요. 깨닫는 그쵸, 거죠? 본인이 네네네. 아이가 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꼭 지키는 거구나. 이 행동은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단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막 쌓였어요. 거기서 네, 이제 네. 아 이건 변하지 않는 네, 규칙이고 기준이구나를 아이가 그렇죠. 이제 딱 습득을 네, 하는 네. 그 순간. 네, 뭐 양치질하기, 씻는 네. 거, 뭐 사람 보면 인사하는 거, 이 모든 게 우리가 다 가르쳤기 때문에 훈육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는데요. 훈육의 성공의 마지막은 본인이 아 이건 꼭 지키는 거구나를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3원칙을 지켜가면서 육아를 할 때 요즘은 이제 맞벌이도 많으시고 네. 하다 보니 이 육아에 또 참여하시는 양육자분들이 그렇죠. 한 명이 아니에요. 맞아요. 주 양육자를 기준으로 많으셔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진짜 힘들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그렇죠.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 사이에 갈등이 돼버리죠. 네, 맞아요. 네, 부모님과 조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은 또 이제 베이비시터 맞아요. 도우미를 쓰실 경우 그분들하고의 갈등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너에게 말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키는 건 이걸 안다라는 걸 주양육자를 중심으로 아이에게 가르쳐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낮 시간에 아이를 돌본다. 그런 할머니들이 대부분은 많이 허용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네. 사탕을 오늘은 한 개만 먹어야 돼 그랬는데 애가 찡찡찡 되면은 할머니는 2개도 주고 3개도 줄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또 엄마 오늘 나 사탕 먹고 싶어 했을 때 아니야 오늘 먹었잖아 절대 안 돼. 하나만 먹어야 돼라는 네. 그럼 기준이 이제 딱 바로 나오면. 나오죠. 할머니는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거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막 어떻게 못하게 하지? 막 맞아요. 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조절력을 키워야 돼요. 어.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 너가 원하는 걸 주는 거지만 엄마도 똑같이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가르치는 건 엄마 몫이야. 주양육자의 몫이 이거예요. 다들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 너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가르치는 건 엄마 아빠 몫이야. 이거 너무 들으시면 네네. 약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네. 항상 일관성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부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맞춰 가야 될까만 고민하게 그렇죠.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경우에 머리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네네네.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 걸 아는데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그 원칙과 기준을 계속 이렇게 네네. 푸시하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할 수 요즘은 있거든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어머니하고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러니까 네. 조부모님 세대와 지금 이 주 양육자인 엄마 아빠하고의 의견 차이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한계 설정은 어른들께도 해드려야죠. 뭐 베이비시터는 오히려 쉬워요. 그런 면에서는 네. 원칙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그분들은 그걸 수용해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특히 조부모님과의 갈등에서는 어느 정도 원칙을 꾸준히 말씀드리는 건 필요해요. 네, 꾸준히 말씀드리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끔. 맞아요. 또 아이한테 할머니가 된다고 해서 엄마한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가 한 개를 줄 수 있는데 너 할머니는 또 주니까 2개, 3개 계속 될 거라고 계속 요구하면 안 돼. 그거는 좋지 않은 거야.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할머니가 무조건 수용해 주는 걸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가르쳐야 돼요. 오히려 성숙하게 조절력을 키워간다. 네. 네, 이게 이제 상황에 맞는 조절력을 키운다. 이렇게 좀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가지 요건이 더 남았잖아요. 아이 상황이 달라요. 어. 네, 아이가 아프면 우리가 좀 더 허용적이 되었다가 쌩쌩하고 혹은 또 너무 흥분했을 때 또 이제 제한을 했다가 이런 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이 맞아요. 상황에 네. 따라서. 그래서 엄마 어저께는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돼? 이제 이러면은 어제는 이런 상황이라서 특별히 허용했던 거야. 근데 다시 오늘은 원칙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허용이 있을 때 오늘만 특별하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그럼요. 중요한 예, 것 예. 같아요. 엄마들이 맞아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해줘 하면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안 돼.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아기가 막 감기 걸려갖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열량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 안 주던 초콜릿도 막 주고 뭐라도 먹으라고. 왜냐면 다른 음식을 입에서 못 넣으니까. 그리고 이제 2, 3일 지나서 감기가 나았잖아요. 초콜릿 내놓으라. 아이들은 그렇게 하죠. 그게 당연한 네.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미처 설명 못 드렸으면 그때 너가 아파서 특별히 했던 거야. 엄마가 미처 말을 못했네. 원래 오늘부터는 안 주는 거 알지? 근데 그때 내가 미리 말을 못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작은 거 하나만 허용해. 내일부터는 초콜릿 없는 거 알지? 유아들은 너무 순진해서 맞아요. 약속 예쁘게 하면 딱 지켜요. 그런 성공의 맛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또 한 세 가지가 번째. 이제 예, 주변 환경이 환경이 그쵸. 네. 일관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장에 나가면은 거리에서는 콩콩
콩콩콩 뛰어도 되지만 집 거실에서는 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이런 걸 구분을 아이는 처음에는 못해요. 내가 밖에서 막 뛰었더니 어른들이 막 잘 뛴다고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해서 집에서 막 뛰었어. 애는 또 칭찬받으려고. 네. 근데 뛰지 마! 이래버리면 이게 뭐지? 갑자기 그쵸.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아이는 몰라요. 층간소음이란 단어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돼. 우리 집 밑에는 다른 사람이 살지 여기서 콩콩 뛰면 소리가 나. 그래서 여기선 뛰면 안 되고 밖에선 뛰어도 돼. 혹은 집에서도 매트가 두껍게 깔린 곳은 또 괜찮잖아. 뛰고 싶으면 매트에선 뛰고 여기 마루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럼요. 부분인 네네.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더 네. 뛰어나지고요. 이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다 사회성으로 또 연결이 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3원칙도 지켜보고 대화할 때 이런 세 가지 지켜야 되는 점검해야 되는 것들도 해봤는데 사실은 훈육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라고 네. 본다면 부모인 내가 네. 아이한테 훈육을 했을 때 나 좀 이 훈육은 성공한 것 같은데 또는 이거는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결국엔 아이한테서 그렇죠. 관찰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그 훈육의 목표였던 행동이 수정됐다 안 됐다는 좀 이따가 나타나잖아요. 네네네. 그럼 당장 알 수 있는 건 아이의 표정, 아이의 감정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이 표정이 찜찜함이 남아있느냐, 개운함이냐예요. 정말 훈육이 성공하면요, 우리가 왜 애들 울고 이제 막 콧물도 나잖아요. 그럼 네. 세수를 싹 씻기잖아요. 세수하고 싹 씻긴 얼굴이 정말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개운함을 보여요. 이거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이건 나쁜 거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그 빛나는 표정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얼마나 예쁜지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말 감탄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네. 죄책감이란 1도 들지 없어요. 않고 네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이한테 잘 그렇죠. 전달이 됐구나라고 그래서 느꼈을 아이들이 때. 오히려 고마움을 느껴요. 감사함을. 왜? 흔들리는 나를 잘 잡아줬잖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저도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고 났는데 아이가 잠깐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와서 제 볼에 뽀뽀를 딱 해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엄마가 나한테 훈육하고 단호하게 말은 했지만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이걸 가르쳐줬구나. 맞아요. 이렇게 느꼈을 때 네, 아이가 네. 아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개운함. 근데 이제 아무리 씻겨놔도 애가 시무룩하고 찜찜하니 뭔가 시큰둥하니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한다? 이 찜찜함이 보이면 실패한 훈육입니다. 틀림없어. 맞아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이 찜찜하면 그것도 사실은 그렇죠. 신호가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찜찜해하는 거.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부모님들도 만나고 어떤 유형들이 좀 어려워요? 낯가리고 예민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과도하게 이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